네, 이번 시간에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어떤 이념 하에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안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느냐,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구분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크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핵 교육과정, 그 다음에 활동형 교육과정, 그리고 생성형 교육과정 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네다섯 개 정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핵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핵 교육과정이란 특정한 내용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 가운데 두고 특정한 내용이나 문제를 중심에 두고 관련된 부분을 주요 영역으로 하면서 이를 동심원적으로 조직한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중액교육과정 형태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해되시죠? 보시죠. 그래서 가운데 중심 문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교과 지식들이나 기능들을 이렇게 불러온 거를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만들어내겠다.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어과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고 역사과 과목에서는 뭐 민주주의라든지 시민의식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죠. 과학적 지식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뭔가 가운데 어떤 핵심 포인트를 정하고 이외 지식들을 끌어오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걸 중핵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핵 교육과정은 통합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교육과정 중에서 가운데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는 통합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중핵 교육과정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학생들의 흥미거리나 원하는 욕구와 학습적인 것과의 중재로 중핵을 설정한다. 자, 첫 번째 중핵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중핵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뭔가 핵심이 위치한다는 거잖아요. 이 중핵을 정하고 관련 주변 요소들, 교과나 지식들을 설정하는 건데 이 중핵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 중핵을 무엇을 선정할 거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중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무엇을 선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정하냐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원하는 걸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중핵에 위치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전제조건, 반드시 학습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선정돼야 된다. 두 번째, 학습적인 것이 와야 된다.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재가 돼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교과 기능들을 주변 과정으로 설정해서 중핵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교육과정 형태를 중핵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특징 2는 뭐냐면 무엇이 중핵에 올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봅시다. 중핵은 교과 지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 국어라는 교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학습자들이 국어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했으면 그럼 중핵에 국어 문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 지식적 측면이 강한 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핵에 국어 문법을 배우고 싶으면 국어 문법이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과 싸웠을 때 그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갈등 해결 방안이 중심에 위치하는 거예요. 실생활과 뭐가 관련된 문제겠죠. 이렇게 가운데는 교과 지식적 측면이 강한 것들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핵은 교과 지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 뭐가 있을까요? 개인주의 성향, 그 다음에 뭐 저출산 문제, 뭐 혹은 더 뭐가 있을까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꼭 다뤄보아야 할 문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중심에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위치될 것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교과목의 특성이 강한 교과 지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혹은 학습자의 욕구나 흥미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어떤 것이 중핵을 이루든지 아동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중핵은 결정되기 때문에 중핵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인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중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종류를 따지고 보자면 이게 교과 과목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구나. 중핵은 아니다. 이 중핵은 아동의 흥미 위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무조건 흥미, 아동의 흥미 그 자체가 중핵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 중핵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회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어찌됐든 사회 문제를 다루든 학습자의 흥미 위주로 다루든 교과적 측면으로 다루든 이 모든 것들은 학습자의 어떤 욕구와 흥미를 전제로 해야 된다. 사회 문제들도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습자들이 원하는 사회 문제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주로 올 수 있겠어요. 뭐 지금 해결됐지만 뭐 교복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실제 19세 미만의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 즉 학습자들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가 오는 거다. 이해되시죠? 교과목도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은 걸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어떤 것이 중핵을 이루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교과적 측면이든 흥미든 사회 문제든 그것이 설정되는 그 근거는 학습자의 흥미다. 그리고 이 중핵은 반드시 학습자의 흥미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적으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도 와야 된다. 따라서 그 두 개가 중재가 이루어져서 중핵이 설정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죄송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중핵 교육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핵 교육 과정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개가 있어요. 교과 중심의 중핵형이 있고, 그 다음 개인 중심의 중핵형이 있고, 사회 중심의 중핵형이 있습니다. 교과 중심의 중핵형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핵 요소를 교과의 범주에서 찾아 여러 교과들을 통합하려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문화 중심의 중핵형은 문화사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교과들을 연관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중핵 요소를 교과의 범주로 찾아서 다른 교과들을 통합하는 것. 문화 중심으로 해서 정치 과목, 경제 과목, 사회 과목, 문화 과목, 예술 과목을 통합시키는 방식이 교과 중심이다. 두 번째, 개인 중심 중핵형은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적합한 것을 중핵형으로 놓고 관련된 것을 연결시키는 거다. 그래서 정말 학생 흥미, 뭐 교과든 사회 문제든 아예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이 원하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걸 개인 중심 중핵이라 한다. 마지막, 사회 중심 중핵은 어느 사회나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회 활동이나 사회생활의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실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변 영역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근데 어떠한 것이 중핵을 이루든 아동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중핵이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핵 교육 과정의 종류를 써라고 하면 교과 중심, 개인 중심, 사회 중심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아동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중핵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아동의 경험과 필요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 간의 그 중재를 통해서 바람직한 중핵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다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중핵 교육 과정을 시행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뭐냐? 첫 번째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문제 해결법의 활용과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할 수 있고 학생의 흥미나 욕구를 기준으로 설정되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 위주로 설정이 되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과 연관된 것들을 주로 다루려고 하니까 그게 교과든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결국 아동이 필요한 것을 다루려고 하니까 실생활과 연관된 것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동의 어떤 문제점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 활용 방법, 해결법과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체계적으로 교과의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가운데 중액을 설정하고 그 부분 다른 교과목들의 어떤 내용을 부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건 어렵다. 두 번째,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들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준비하므로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중액교육과정을 실시할 거면 내 교과, 나의 교과에만 해당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학습자 흥미를 위주로 통합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과목들과 연관된 어떤 하나의 일관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액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꼭 서술해 주시면 100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중액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생성형 교육과정과 활동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